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긴급 시장 진단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워시 쇼크와 코스피 5천선 붕괴라는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장의 공포는 과연 현실일까요? 아니면 과잉 반응일까요? 주요 이슈로는 코스피 급락, 금값 폭락, 그리고 비트코인 조정이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 소식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워시 쇼크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는 사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공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케빈 워시 지명자가 금리를 충분히 내리지 않아 시장 유동성이 마를 것이라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미리 앞서간 공포인 셈입니다. 이러한 공포는 아직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증시와 자산시장이 선제적으로 반응하며 급락하는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시장이 이미 고점에 도달했다는 불안감 속에서 워시의 지명이 단지 조정의 트리거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케빈 워시는 정말 시장이 우려하는 매파일까요? 아니면 실용주의자일까요? 그의 과거를 살펴보면 2008년 물가 자극을 우려했고 2011년에는 6억 달러 양적 완화에 반대하며 사퇴해 원칙주의자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에 동의하며 시대의 흐름을 읽는 유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확신범 매파가 아니라 실용주의자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유동성을 강제로 막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은 결코 독재기구가 아닙니다. 연준은 12명이 투표하는 합의제 기구이며 워시는 7명의 이사 중 1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연준의 독립성 때문에 한 명의 인물이 연준의 전체 방향을 좌지우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극단적인 우려와는 달리 연준의 정책은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됩니다. 최근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 사이에 기이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팩트를 보면 달러 인덱스는 1년 전 109에서 현재 97 이하로 하락하며 약달러 추세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국내 상황을 보면 원달러 환율이 역대 최대의 괴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다소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저희는 워시 발작이 진정되고 청문회가 지나면 환율은 다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의 하락세는 유동성 공포와 차익 실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금값 하락의 첫 번째 원인은 금리 인하 속도 둔화 우려로 인한 유동성 공급 지연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대규모 금광 발견 소식이 공급 증가 이슈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또한 7만 달러대까지 조정받는 모습인데요.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입니다. 은값 폭락은 다소 특수성을 가집니다. 이는 급등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째, 1년 새 가격이 4배 폭등하며 높은 가격 자체가 가장 큰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둘째, 규제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증거금 인상 및 선물 거래 중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셋째, 은은 금에 비해 시가총액이 작아적은 자금 이탈에도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비자 반등을 보이며 이번 상황이 위기가 아닌 오히려 기회였음을 증명했습니다. 어제 마이너스 5% 급락했던 SK하이닉스는 오늘 7% 반등했고 삼성전자는 1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전체적으로도 9%의 강한 회복세를 보였죠. 이는 회복이 더디지 않고 강력하게 튀어오른 것으로 시장이 저점 매수 기회였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시그널입니다. 현재의 상승장을 지탱하는 펀더멘털은 크게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풍부한 유동성입니다. 실적 호조를 보면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률이 60%에 육박하며 연간 영업이익 40조 원이 전망됩니다. 대기자금 또한 주식 활성 계좌 1억 개를 돌파했고 비트코인에는 30조 원의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정부 정책 효과로 2배수 ETF 도입이 예정되어 있어 소액 투자자 유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다주택자 압박과 시장의 눈치 보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었고 대통령의 연장 없다는 강경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 반응은 급매물이 소폭 증가했으나
이른바 던지기 매물은 나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대출 제한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로 인해 매수세가 실종된 상황입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은 용산, 과천 등 핵심지에 6만 호 공급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집행자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금 전망으로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인상 논의가 99% 확실시됩니다. 정부의 목표는 8,200채 소유자 등 투기 세력의 백기 투항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장 상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투자 전략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소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시 경제적으로 워시 쇼크는 일시적인 해프닝이며 연준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반도체 중심의 실적 장세가 지속될 것이며 조정은 매수 기회입니다. 자산 측면에서는 금과 비트코인은 유동성 확인 후 안정화될 것이지만 은은 변동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정책 변수, 특히 보유세 인상을 확인한 후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불확실한 시장일수록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공포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데이터와 펀더멘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깊은 통찰과 빠른 시장 분석을 원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